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 애국국민 이진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문제의 태블릿 PC를 최서원 씨가 사용했다 하는 그 김세윤 판사의 판결 이유, 그 판결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길지만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너무너무 궁색한 추론입니다. 추론. 어떤 증거에 뒷받침한 그런 이유가 아니고 추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검찰이 문제의 태블릿 PC를 최서원 그러니까 검찰의 첫 발표로 최서원 것입니다. 소유도 아니고 최서원 것이라고 그 발표한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검찰이 근거로 내세운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태블릿 PC에 최서원의 셀카 사진이 있다. 그 둘째, 최서원이 2012년 8월 15일 제주도에 갔을 때 이 태블릿 PC의 위치 정보도 제주도에 있었다. 제주도 동선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셋째, 태블릿 PC에 독일 영사콜이 있었다. 그러니까 최서원이 독일에 갔을 때 태블릿 PC도 독일에 있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태블릿 PC는 최서원 것이다 라고 검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 김세윤 판사의 판결문에는 검찰의 이 세 가지 주장 단 하나도 증거로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사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묵살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궁금하시죠, 지라시도? 김세윤 판사한테 사실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은가 봐요. 아니요. 그 검찰 주장대로 턱 하면 국민들은 이미 머릿속에 셀카 사진, 제주도 동선, 독일 동선 따라서 최서원께 맞다라고 다 믿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판결문에는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김세윤 판사가 언급을 안 했을까요? 검찰 주장을 만약 판결문에다 인용하게 되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보고서하고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검찰 주장이 국가수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깡그리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차마 증거로 인용을 못한 거예요. 대신에 증거로 인용한 게 김한수의 확인할 수 없는 진술입니다. 자, JTBC가 그러니까 최서원 셀카 사진부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가 보도한 최서원 셀카 사진, 그것은 JTBC의 사진 조작이었습니다. JTBC는 최서원의 두 손 잘라버린 상태에서 이 보도한 겁니다. 근데 사진을 딱 확대해 보니까 최서원 두 손이 나타난 거예요. 때문에 그 사진, 셀카 사진, 그럼 마른 셀카 사진에 그 셀카 사진은 아닙니다. 제3자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JTBC의 명백한 조작 보도입니다. 자, 두 번째. 최서원이 2012년 8월 15일에 제주도에 간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항공 탑승권으로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서원이 제주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그 시간에 이 태블릿 PC는 공항에서 자동차로 30분이나 떨어져 있는 주상절리라는 관광지에 있었던 것이 위치 정보에 바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최서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최서원보다 앞서서 제주도 공항에 내려서 다른 데로 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최서원이 독일 영사콜 부분인데 최서원이 독일에 간 것은 2012년에 4번, 2013년에도 4번입니다. 그런데 독일 영사콜 한 번밖에 이 태블릿 PC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을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검찰이 태블릿 PC 위치 정보 다 공개하면은 이런 의문 다 풀립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 또 위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세훈 판사 역시 위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변호인의 요청 묵살했습니다. 묵살. 그 SK에다가 요청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변호인은 요청을 했죠. SK텔레콤에다가 이 위치 정보 자료를 뽑아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그걸 요청했는데 김수현 판사가 묵살인 겁니다. 안 들어준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김수현 판사는 도대체 재판 내내 뭐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법원에서 SK텔레콤에다가 위치 정보 그거 내놔라. 그 명령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그걸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김수현 판사는 무슨 증거를 근거로 이 태블릿 PC를 최수원이 사용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을까요? 이에 대한 판결 이유가 판결문 285쪽에서 286쪽 사이에 딱 적시가 되어 있는데 핵심 내용 딱 한 장이에요. A4 용지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방송한 내용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판결문을 워낙 그날 바로 급하게 입수하다 보니까 다 읽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약간 설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난번 시간에는 제가 그 판결 이유가 141쪽에서 145쪽까지 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판결문에서 태블릿 PC에 언급한 대목은 141페이지에서 145페이지도 5페이지까지 5페이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 또 8페이지가 있습니다. 총 13페이지입니다. 총 13페이지 중에서 태블릿 PC를 최수원이 사용했다 하는 부분은 딱 한 장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먼저 보여드린 그게 285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린 대목이 286페이지입니다. 김수현 판사가 이 태블릿 PC를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태블릿 PC 개통자이자 요금 납부자인 김한수의 진술, 두 번째는 정호성 비서관의 진술, 세 번째가 최서원의 진술입니다. 정호성 비서관의 진술은 이 태블릿 PC하고 사실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게 하나 끼어넣어놨어요. 판사가 슬그머니. 그리고 최서원의 진술도 김한수의 진술을 그대로 납습한 겁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 김한수의 진술, 이 김한수의 진술을 제가 언급을 하는데 참 김세윤 판사로서는 이 태블릿 PC가 최소한 것이다, 최소한이 사용했다는 그 논리에 꽤 맞추다 보니까 아주 막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게 이 김한수의 진술입니다. 판결문에 이 적시된 내용, 그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태블릿 PC를 처음 개통한 김한수는 이 법정에서, 그러니까 형사 22부 이 재판정에서, 이 법정에서 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첫째 한 말이 뭐냐? 2012년 6월경,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치르기 전에 6월경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에 따라 위 태블릿 PC를 개통한 후 이춘상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근데 이 김한수 진술, 이거는 검찰 진술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검찰 진술. 그리고 김한수가 그 진술한 게 언제냐? 2016년 10월 29일입니다.
이 진술 좋습니다. 이게 최초입니다. 검찰에. 2016년 10월 29일 언제입니까? 이춘상 보좌관이 사망한 지 4년이 지난 그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춘상 보좌관은 고인입니다. 고인이니까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그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춘상 보좌관은 당국대 공대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태블릿이란 이 개념이 2000년에 처음 등장해가지고 2008년 9년 무렵에 이제 태블릿 PC 또는 아이패드 같은 게 이제 이 시장에 상품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2010년 무렵 딱 그 갓 출시된 무렵입니다. 그때 이춘상 보좌관은 아이패드를 사용했던 IT 분야 전문가입니다. 아이패드라는 태블릿 PC를 쓰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PC는 삼성의 상품명이고 아이패드는 애플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이춘상 보좌관이 이러한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국회에 출입했던 그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로 제가 이거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검찰하고 법원은 이춘상 보좌관이 IT 분야 전문가라는 사실 전혀 모르죠. 또 4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한수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아이고 뭐 그러리 하고 넘어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한수는 아주 교묘하게 사망한 이춘상 보좌관에게 이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춘상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 그 이후인 2012년 가을경 이춘상이 최서원을 만나는 자리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판결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만나는 자리에 이춘상을 수행하여 함께 갔는데 그래 김한수와 함께 이제 수행에 갔다는 이야기가 갔는데 그 자리에서 최서원이 위 태블릿 PC와 같은 색상인 흰색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 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에 따라서 태블릿 PC를 만들었고 개통했고 개통 후에 이춘상 보좌관을 따라갔다가 최순실 핸드백에 가방에 그 하얀색 태블릿 PC가 들어가는 걸 내가 봤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 역시 이춘상 보좌관이 고인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참 묘하게 김세윤 판사도 이 김한수의 진술에 확신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서원이 위 태블릿 PC와 같은 색상인 흰색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김한수가 본 사실이 있다 하고 두리뭉실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구하는 게 되게 어려운가 보죠. 희한한 물건인가 봐요. 너도 나도 쓸 수 있는 거를. 예. 자, 세 번째 근거. 이 세 번째 근거가 참 결정적인 내용이고 참 재밌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2013년 1월경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직후에 2013년 1월경 1월 초순경 최서원이 김한수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리고 그런데 태블릿 PC는 너가 만들어 줬다면서 라고 이야기하였다. 이거예요. 이 태블릿 PC를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이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요 진술입니다. 이 진술. 그런데 태블릿 PC는 김한수 너가 만들어 줬다면서 라는 그 한마디 말 이게 핵심 증거라는 겁니다. 판결문에서 이 대목을 읽는 순간에 저는 옛날에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경찰 발표가 뭡니까?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죽었다. 그 발표입니다. 경찰이. 아니 그 경찰의 발표 내용하고 김수영 판사의 이 논리 그런데
태블릿 PC는 너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이 논리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거고 너가 만들어 주었다는 게 사용했다 하는 거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김세윤 판사는 대화 폭이 굉장히 좁은가 봐요. 그렇죠. 뭐 사회 경험이 뭐 좀 부족했든지 아니면은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들을 잘 몰랐든지 뭐 그런 건데 자 김한수의 이 진술 이 진술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한수가 이 진술 그런데 너가 태블릿 PC를 만들어 주었다면서 하는 이 진술을 한 게 언제냐 2017년 1월 4일 특검 조사를 받을 때입니다. 김한수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진술조서는 검찰에서 10월 29일 날 받은 거고 지금 보여드린 이 진술조서가 특검에서 받은 진술조서입니다. 2017년 1월 4일입니다. 자, 김한수는 검찰 1차 진술조서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최소한한테 이런 전화를 받았다. 내용 전혀 없습니다. 특검 조사에 갑자기 이 부분 등장한 겁니다. 이 조사를 김한수를 조사한 사람이 김종우 검사입니다. 우린 이런 검사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김종우 검사 앞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건데 자 그럼 진술조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술조서 제 끝부분입니다. 제 끝부분에 가가 딱 있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진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검사에게 추가로 진술할 것이 있다고 말하다. 그러니까 진술조서에 딱 적혀 있습니다. 말하다. 그러니까 김종우 검사가 묻습니다. 문, 추가로 진술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김한수의 답입니다. 사실 최순실은 제가 태블릿 PC를 만들어 주었고 요금을 대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검사 묻습니다. 최순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 그러니까 김한수 대답이 이렇습니다. 최순실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게 된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2013년 1월 초순경 제가 최순실과 두 번째 통화를 했던 날 최순실이 저에게 인수위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면서 인수위에서 일하려면 너가 운영하는 회사를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태블릿 PC 너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제가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회사를 정리하면서 제 개인 카드로 납부하는 것으로 결제자를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딱 요 진술이에요. 요 진술. 그러면은 김종훈 검사 뭐 추가로 더 묻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질문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김종훈 검사가 김한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진술인은 검찰에서 1회 조사를 2016년 10월 29일에 받은 사실이 있지요? 임조사 내후에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진술인이 청와대 홍보수석실 뉴미디어 정책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2016년 11월 중순경입니다. 김종훈 검사의 세 번째 질문.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예요. 그렇게 문제된 태블릿 PC의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싱거운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필요로 하는 거는 뭐냐. 최순실이 김한수에게 너가 태블릿 PC 만들어 주었다면서 그 말 한마디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만 진술조서 말미에다 더 붙여놓으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오해할 거 아닙니까? 이 진술이 맞을까? 이 뭐 강압이 한 게 아닐까? 아니면 또 검찰하고 손발 맞춘 거 아닐까? 오해할 거 아닙니까? 보면서 사실 그러니까 추가로 한 3가지 질문을 탁 넣어주고 그러면서 이 말미에다가 이 부분을 탁 넣은 겁니다.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 현장이라
몰랐으면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진짜 공색하기 짝이 없다는 게 눈에 다 보이네요. 공색한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특검은 이런 치사한 방법으로 조서를 작성한 겁니다. 치사한 방법으로. 그래서 결국 국민을 속인 겁니다. 자, 김한수 이 진술. 너가 태블릿 PC 만들어 주었다면서 이 진술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그 두 번째 근거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한수 주장이 딱 이러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김한수에게 인수위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면서 인수위에서 일하려면 너가 운영하는 회사를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태블릿 PC 너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보세요. 앞문장 뒷문장 보세요. 뜬금없습니다. 느닷없이 이런 질문이 팍 나옵니다. 아니 이러한 대화 구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이런 대화 구조를. 아니 하다못해 자 최승원이 김한수에게 야 회사를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너 괜찮겠니? 또는 너가 손해보는 건 없니? 아니면 이 정도는 뭐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런데 태블릿 PC 너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는 말을 했다면 저도 그래도 참 이게 상식에 맞겠다 하는데 전혀 그런 말도 없이 갑자기 그런데 하고 튀어나오고, 그리고 최수원이 김한수에게 너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는 말을 했다면 그 다음 대화는 뭐겠습니까? 그 다음 말은 야 고맙다. 너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그래 참 고맙다. 내가 잘 사용하고 있다. 요금 납부 그거 어떻게 하고 있니? 내가 대신 내줄까? 아니 이런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지랑씨? 당연한 거죠. 예. 아유 진짜 뭐 거짓말을 해도 그래서 참 김한수가 법정에 그 증언으로 나섰을 때 이 부분을 추궁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추궁을 하니까 김한수는 아니 최수원이 혹시 뭐 고맙다는 인사 같은 거 없었냐 하니까 아이고 전혀 없었다는 거고, 그럼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니까 그냥 예 하고 대답만 했던 거예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대화법이에요. 비상식적이고, 그러니까 김한수의 이런 진술, 제가 보기에는 진짜 황당하다는 말 외에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재판에서 김한수가 증인으로 나온다는 거는 제가 그 여름에 알고는 있었는데요. 근데 그 판사는 아니죠. 변호사가 이런 게 추궁이 제대로 안 되나요? 그렇죠. 김한수가 그러니까 최수원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돼야 되는데 최수원 재판에서 확 빼버리고 김한수는 대통령 재판에만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대통령 여름에, 재판. 예. 그때는 최수원 피고인도 자리에 없었고 이경재 변호사나 이 태블릿 PC 전문가들이 자리에 없은 그 시점입니다. 자, 세 번째 그겁니다. 자, 김한수가 최수원으로부터 그런데 너가 태블릿 PC 만들어 주었다면서 하는 말을 들은 거 전화 통화라는 거 아닙니까? 전화 통화. 아니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2013년 1월 초순경 최순실과 두 번째 통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통화 자리에서. 자, 김한수의 검찰 조서 그리고 법정 진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진술을 다 종합을 해보면 2013년 1월 초순경 무렵에 그 무렵만 하더라도 김한수는 최수원을 만나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눴거나 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김한수는 상문고 동기인 이병헌, 그러니까 최수원의 바로 조카입니다. 이병헌으로부터 유치원을 하는 셋째 이모가 있다.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라는 말만 들었지 그 이모의 이름이 최순실인지 최수원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013년 1월에. 그러면서 검찰 진술에 되어 있거든요. 병헌의 이모라는 여자와 두 번 통화를 했다는 것인데 병헌의 이모예요. 최수원도 아니고. 자, 그럼 첫 번째 통화는 언제냐? 첫 번째 통화는 2012년 12월 2일 이춘상 보좌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날입니다.
교통사고 죽은 날 한 번 통화했고, 두 번째가 2013년 1월 초순경에 너가 태블릿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통화 내용은 진짜 얼마나 합리적으로 되어 있을까? 그걸 한번 제가 살펴보시죠. 첫 번째 통화 내용, 진술조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이 첫 번째 통화 내용도 이건 뭐 소설도 아니고, 참 제가 이런 걸 진술조서라고 기록해 놓은 진짜 대한민국 검사들 참 실력이 의심스러운데, 대통령을 엉터리로 얼렁뚱땅 내쫓고 나니까 모든 게 쉬웠나 봐요. 모든 게 얼렁뚱땅 뭐 진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김한수 검찰 조서에 찍힌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일 이춘상 보좌관이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이춘상 보좌관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어떤 여성분이 펑펑 울면서,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검찰 조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펑펑 울면서 이춘상 보좌관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제가 김한수가 누구시냐고 다시 물었더니 병원이 이모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병원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최순실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검찰 진술 내용입니다. 김한수. 자, 이 진술 내용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춘상 보좌관이 불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럼 최소한 누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대통령한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호성, 이재만한테 물으면 됩니다. 아니, 거기 물어보면 당연히 아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조카 친구에게, 조카도 아니고 조카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물었다? 펑펑 울면서 이야기했다? 참, 이거 속아 웃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런 진술을 김종우 검사는 김한수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아니, 당신 말이야 진술 들어보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라는 의문 제기는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검찰이 바보 멍청인지 국민을 개기질 않은 건지. 그리고 최수원이가 이춘상 보좌관 사망 때문에 김한수 전화를 해도 칩시다. 일단 해도 칩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야, 빈소가 어디냐? 발인 날짜는 언제냐? 이거 아닙니까?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김한수 법정에 와가는, 그럼 최수원이 소위 빈소나 발인 날짜 물어봤냐 하니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김한수가 최수원하고 두 번째 통화에서 이제 그런데 태블릿 PC를 너가 만들어 줬다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최수원한테 들었다고 하는 거는 이 전문 증거입니다. 들었다는 거는 전문 증거. 이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김수현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 때마다 최수원 피고인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최수원 피고인한테 물으면 됩니다. 아니, 김한수는 이런 진술을 하는데, 그러니까 김한수에게 그런 내용의 전화를 한 일이 있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판사의 도리입니다. 전문 증거니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한테. 김수현 판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했나 봐요. 시간만 때우고 앉아갖고 그 다음날 대고 뭐 진짜 너무 성의 없는 그런 재판도 하고. 그러니까 김수현 판사는 최수원 피고인에게 김한수가 이런 진술을 했는데 사실이에요 하는 말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소위 김한수가 들었다는 그 전문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겁니다. 사실 지나고 보니까 지난번 우병우 수석 재판에 그 이용훈 판사가 너무나 검사처럼 아주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김세훈이는 사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그래서 자,
이 모든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은 김한수의 진술은 뭐냐? 김수현 판사가 즐겨 전 국민 앞에 즐겨 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 의심이 넉넉하게 드는 그런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참. 자, 검찰이 김한수 진술을 진위 여부 확인하려면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김한수하고 최소원 대질 신문하면 됩니다. 최소원 측 변호인들 대질 신문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김한수가 대질 신문을 하게 해달라. 아유, 검찰이 거부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쫙 써놓고 난 뒤에 김수현 판사가 판결문에 이렇게 딱 써놓습니다. 자, 김한수는 최서원의 권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운영하던 회사, 가로 열고 마레이 컴퍼니 주식회사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하면서 위 태블릿 PC 사용요금 납부자를 위 회사에서 김한수 개인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이춘상이 최서원에게 위 태블릿 PC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얼마 되지 않는 요금 정도는 매월 납부해도 될 것 같아서 납부자를 자기 개인 이름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입니다 하고 김수현 판사가 이제 판결 이후에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끝까지 최소원 씨를 물고 넘어가네요. 이춘상 보장한테 줬으면 그거 되는 거지. 왜 여기 최소원 씨도 줬네 안 줬네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끝까지 최소원 씨를 물고 들어가는 그것도 거예요. 있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김수현 판사의 행동입니다. 자, 김한수에 대한 이거 검찰 진술 조사에 딱 보면은 이 태블릿 PC 통화요금이 개통 직후, 그러니까 2012년 6월 22일부터 그리고 2013년 이듬해 1월 31일까지는 마레이 컴퍼니 그 회사에서 지불했고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김한수 개인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하는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한수 개인 신용카드로 이거 다 납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김한수가 매달 물은 돈이 얼마냐?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계값이 88만 원이고 할부로 2년 할부로 매달 23,610원을 내고 또 통신요금으로 매달 27,000원 그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매달 얼마입니까? 51,000원씩을 내는 51,000원씩이 김한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김한수는 그 검찰 조사에서 태블릿 PC를 이춘상에게 건네준 후 개통 후 건네준 후에 저는 한 번도 태블릿 PC를 만져보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요금은 2016년 10월까지 김한수 신용카드 계좌 통해서 계속 나간 사실을 변호사 추궁하니까 아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건 거짓말 못하죠. 그런 얘기 탁 놓으니까 그 부분을 김한수도 부인을 못한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해 안 되는 게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요금을 왜 계속 내고 있었는지. 그렇죠. 아니 사용하지 않은 태블릿 PC 요금을 계속해서 납부했다? 아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그리고 자 이춘상 보장은 어쨌거나 2012년 12월 2일에 사망했습니다. 자 개통은 6월 22일에 하고 그리고 즉시 이제 이춘상 보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또 못 돼가 이춘상 보장을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태블릿 PC 해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왜 해지 안 했느냐 하니까 아 위약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김한수가 위약금 정말 할부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약금을 왕창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2014년까지는 자기가 요금을 냈다는 거예요. 아,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된 거냐? 2년 지났으면 당신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제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고 저는 막 그런 돈 몇만 원 나가는 거 막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김한수 이런 주장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야, 저 말을 진짜 믿겠습니까? 그런데 김수현 판사는 그러니까 김수현 판사는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위약금이라는 것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문의해보면 위약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 태블릿 PC를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김수현 판사의 판결 이후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서원으로서는 위 태블릿 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으로 위 태블릿 PC가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 사건 태블릿 PC는 너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봄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 경험칙이 맞다는 얘기예요. 종합하면 삼성에 대한 것도 그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더니 이 사람은 참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이 또 재밌습니다.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태블릿 PC에서 발견한 문건을 정호성이 최수원에게 전달한 기간 동안에는 위 태블릿 PC를 최수원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 자, 우리가 뭡니까? 이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수원이라고 판결을 썼다는데 태블릿 PC가 개통한 게 2012년 6월 22일입니다. JTBC가 이 태블릿 PC를 발견했다고 하는 게 2016년 10월 18일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럼 2012년 6월 22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최수원이 사용했다면 되는데 그 기간이 아니에요. 문서를 받는 기간 동안에만. 위 태블릿 PC를 최수원이 정호성으로부터 문서, 대통령 연설 등 문서를 받는 기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만 최수원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 나머지 기간에는 고영 때 사무실에 썼나 봐요. 참. 그래서 이 대목을 이걸 판결 위에 쓰면서 김세형 판사가 치명적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치명적 실수 뭐냐?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에 언론의 허위 보도로 속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를 김수현 판사가 판결문에 다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진실규명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진실규명 차원에서 김수현 판사가 뭐 의도적으로 밝힌 게 아닙니다. 태블릿 PC 사용자를 어쨌거나 최수원에게 꿰어 맞추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논리적 실수, 그걸 드러낸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태블릿 PC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거 아닙니까? 자, 대통령 연설문 같이 그 중요하고 진짜 그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그런 문건들을 정호성 비서관이 최수원에게만 그 두 사람만이 은밀하게 주고받았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정호성 최수원 두 사람만 주고받은 게 아닙니다. 김수현 판사가 판결문에 딱 해놨습니다. 정호성과 최수원이 공용 메일을 사용했다.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돼. 정호성과 최수원만이가 아니잖아. 그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한 거지 두 사람만 한 건 아니잖아.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공용 메일이 뭡니까? 공용 메일. 그러니까 회사에서 진짜 경비 절감을 위해서 직원들이 같이 쓰든지. 그럼 공용 메일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그 메일입니다. 오픈된 메일입니다.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대외비 문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은 공용 메일을 통해서 최수원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보낸 겁니다. 공용 메일 다 볼 수 있게끔 보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국가 기밀을 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캠퍼스에 일하던 사람 여러 사람이 같이 열어볼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용 메일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다 나옵니다. 누구냐? 정호성이 사용했고 최수원이 사용했고 이춘상 사용했고 이재만 비서관 사용했고 그 다음에 김한수도 사용했습니다. 왜? 김한수는 대선 캠프에서 SNS 팀장이기 때문에 공용 메일을 사용했습니다. 또 김희종이도 이 공용 메일을 사용했습니다. 대선 캠프에 김희종은 홍보팀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용한 겁니다. 그 공용 메일 그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레이트팍 1819 그리고 GC 6879 둘 다 지메일입니다. 그 공용 메일입니다. 제가 재판에서 봤는데요. 그 판사나 검사들이 이런 뭐 기계에 대해서 모른다는 생각도 제가 많이 하면서 봤는데
김수현 판사는 사회성도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너무 막 개인적인 아니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거를 모르고 제가 봤을 때 판사나 할 때 조금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메일, 공용 메일 하는 거를 김수현 판사가 판결문에 적시해놨습니다. 왜? 진실 규명 차원 아닙니다. 아니 그 진실은 숨길 수가 없었으니까 그 진실을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 판결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이 공용 메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 오 기자님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그 김수현 판사는 오 기자님 같은 분이 이렇게 파헤칠 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얼렁뚱땅하고 넘어가면 이걸 누가 알겠어요. 진짜 오 기자님한테 딱 끌렸어요. 한자 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 공용 메일의 정체, 그래서 드레스덴 연설문이 왜 이 태블릿 PC에 있었는지 공용 메일만 알면은 태블릿 PC로 접속해 열어봐도 되고 내 컴퓨터로 내 개인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열어봐도 되고 이게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공무상 국가 기밀입니까 그게. 김수현 판사는 직업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정말 미달이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 부분 공무상 기밀 누설 관련된 14건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문건 내용하고 그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